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입니다. 자,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밤 7시 한 50분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1월 경마를 마치고 와서 잠시 요기를 하고 정신을 좀 가다듬고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1월이죠. 1월 결과를 생각해 보면 뭐 실수한 것도 있고 뭐 그냥 것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나온 거 얘기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지난 경주를 언급하는 걸 싫어하더라고. 맞추면 맞춘 거대로 또 그렇고, 틀리면 틀린 경주를 언급하니까 더 마음이 좀 무겁겠죠. 맞춘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고 틀린 사람은 기분이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고,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그 순간을 또 극복하면 또 다른 기쁨이 오니까, 오늘 좀 못했다 그더라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롯이 오늘 경마만 따지고 보면 저는 뭐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승부 경주를 2개로 가져갔는데, 하나는 35배를 하나 맞추고 8경주는 35배 8 넣고 6번 배당을 노렸고, 안타깝게도 삼성을 11이 3을 따는 바람에 1700이 들어왔습니다. 1700배가 86, 11하고 들어오면서 저는 3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만은, 결과로는 86, 11, 86, 3이 들어와야 되는데 86, 11가 들어오면서 복숭식은 34배를 제가 35배를 맞췄는데 삼상이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지만 복숭식은 맞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난리가 납니다. 뭐 복숭식 맞추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두 경주를 승부한다고 했는데 8경주를 맞췄습니다. 근데 9경주, 10경주가 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경주를 일단 제가 제일 좀 어려웠던 경주가 11경주입니다. 저 오늘 1월 마지막 경주인데 제가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마지막 경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승부 경주 첫 번째가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첫 단추 승부 경주는 잘 끼었는데 마지막 경주가 실패를 하면서 좀 안타깝게 좀 졌습니다. 마지막 경주. 그래서 글쎄 말입니다. 이거를 뭐 제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뭐 이겼다 그래갖고 당연히 여러분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별개의 문제고, 또 그리고 유튜브도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야 본인들이 당연히 알아서 배팅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코칭할 수는 없지만, 문자 손님들은 사실 유료입니다. 돈을 주고 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 문자, 제 막은 제가 돈을 따고 안 따고 문제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돈을 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유료 고객분들이 돈을 따야 된다는 거죠. 제 문자를 받았으면 당연히 따야 되겠죠. 근데 잃었다 그러면 또 미안하죠. 또 죄송하고요. 저는 이분들한테 제일 미안한 감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1승 1패입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좀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또 맞췄다 그러더라도 뭐 글로 때린다든가, 그리고 삼상이 한 2, 300배가 하나 얻어 걸렸으면 제가 조금
더 활기차고 기분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좀 아쉬움이 좀 남아갖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좀 뭐 참 그렇습니다. 항상 경마가 복귀를 하면 요금 내가 한 번만 더 봤으면 11 봤으면 11만 봤으면 사실 11 봤는데 11까지 추천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86 11 들어왔는 거 8경주에 그걸 진짜 한 구멍만 더 추천했으면 삼성이 1700배인데 사실 1700배를 맞춘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제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꾸 하면 뭐라고 뭐 하고 삼성은 하지만 오늘 뭐 성적은 무난히 넘어갔고요. 삼성은 한 주에 한 번만 맞추면 대성공입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는 하나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제가 다가오는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12월 셋째 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1200m입니다. 1200m인데 참 오늘 1월 1군 경주도 1200m 제가 참 싫어하는 경주입니다. 1군 경주 1군 경주가 1200m는 정말 이거는 잘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2군의 1200m 경주도 어렵지만 그래도 1군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좀 했었죠. 뭐 제가 주중에 이거 미리 보는 경주로 분석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로 간다면 12월 21일 11경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그래서 미래의 경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2025년 12월 21일입니다. 11경주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에 16마리인데 12번부터는 출전을 못하니까 배제를 하고 1번 학산 CPD부터 블랙 초콜릿까지 했고 이건 핸디캡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은 따로 보고 일단 이번 경주에서 학산 CPD가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1200m에서 아주 잘 뛰었죠. 선행을 그 당시에 선행을 스팔코니까 스팔타한테 보내놓고 약한 선행말을 보내놓고 옆에 얹어놨다가 날아오는데 선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선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꼭 내가 머리를 내밀었다고 선행이 아니고 선행마 옆에 나란히 가는 것도 선행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1200m는 가능합니다. 워낙 잘 뛰었던 마필이라서 또 JS로도 옥천 스나이퍼 브라보폴 탑티어 이런 마필들은 좀 약하죠. 이게 토요일날 2군 경주에서 뛰었죠. 그런데 탑티어만 3차기 왔고 여기에 이클리스 베리가 토요일 어제입니다. 마지막 경주에 이클리스 베리가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에서 이클리스 베리 탑티어가 뭐 선전을 했고 다른 마필들은 토요일 날 나와갖고 제이오스 로드도 인기 많아서 부진했죠. 옥천 스나이퍼는 속치 물 멀어갖고 브라보 플레이 뭐 미라클 난 거 이렇게 있죠. 이런 마필이 있는데 이런 편성에서 학산 스피드가 선입으로서 선행 선입으로 여유있게 우승했죠. 아주 끝걸림 좋더라고요. 자, 문제는 레이팅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담 조경이 지난번보다 늘어났겠죠. 자, 순말 3세 마로서 490km 마필인데 가장 어린 순말 3세 말 학산 스피드 그리고 마이티 조이도 순말 3세 말인데 국산 마로서는 학산 스피드의 지금 최근의 컨디션이나 마방 승부 의지가 학산 스피드가 가장 좋고 게이트만 1번 잘 뽑아내면 1번 선행 11번 최악이라도 선입으로 또 붙어서 살살살 간다는 거죠. 이러면 학산 스피드가 인기 많아서 우승까지는 몰라도 2차까지는 오겠다 이런 겁니다. 학산 스피드가 굉장히 단출한 선행마가 아니고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고 선입이 되는 마피다 보니까 모래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누가 가더라도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앞에 붙으면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1200이니까 페이스 조절이 됩니다. 1400m까지는 한번 쉬어야 되는데 1200m는 페이스 한 번만 쉬었다가 그대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130비드가 이번에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이동화 기수가 훈련은 아직 안 합니다만은 이동화 기수가 기승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페어스카이즈가 우인철 기수인데 요즘 큰일 났습니다. 우인철 기수 52조 말을 타면서 전부 다 인기만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경주에서도 슈퍼 피니스를 선행마를 인기를 고스란히 안고 말을 탔는데 선행도 못 가더라고요. 자, 우인철 기수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기수입니다. 인기에 너무 많이 부여를 주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인 기수들이 인기 1위가 되면요 이거 충마로 사서는 안 됩니다. 자, 신인 기수는 비인기마에 추임마를 탈 때가 제일 부담 없이 편하게 타다 보니까 삼척으로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인철 기수는 인기마보다는 비인기마 추임마 때는 사서 된다는 거죠. 근데 페어스카이즈가 인기마입니다. 지난번 경주 4책이 왔는데 1400m에서 자 벌교 페라타스, 페어스카이즈가 요를 같이 뛰었는데, 같이 출전하는데, 벌교 페라타스가 선입으로 뛰면서 3차 갔고, 페어스카이즈는 앞선에서 뛰면서 4차 갔는데,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제가 봐서는 좀 비슷합니다. 경주 전개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그냥 뭔가 다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덜 봐야 되겠죠. 페어스카이즈랑 벌교 베리타스 이건 조용근 기수가 기승하는데 요거 레이팅이 전부 다 3마리가 72점입니다. 똑같죠. 근데 학선 스피드는 경주 전개가 앞에 가서 움직이고 레이스를 직접 이끌어갑니다만은 페어스카이즈는 그렇게 빠른 선행만은 아닙니다. 감량 때문에 좀 돋보이는 것이 감량 아니면 페어스카이즈는 학선 스피드를 이기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벌교 베리타스도 이번에 조용근 기수인데 지난번보다 높아진 부담 중량 속에서 선취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학선 스피드가 먼저 앞에 있고 벌교 베리타스는 선입 중간에서 뛰다 보니까 요 두 마리보다는 학선 스피드가 좀 더 앞서 있다. 그러면 요 경주는 학선 스피드 대끼리에 학선 스피드 머리에 벌교가 대끼리가 되고 페어스카이즈가 준대끼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저는 요게 그렇게 너무 요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요 배당으로는요. 베스트 마야도 순발력은 좋은데 오랜만에 나왔고 선행은 장담할 수가 없고요. 공백기가 있고요. 마이티 조이가 헤리카신 기수가 훈련하고 있는 지난번 경주에 10등을 넣었는데 참 이 마필도 순발력은 좀 지니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때 선행 받고 뭐 전혀 힘을 못 썼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선 스피드랑 마이티 조이가 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티 조이가 1번이고 학선 스피드가 예를 들어 한 6번 된다. 그러면 선행마 번호가 선입으로 가면 압박을 당하는 마이티 조이가 좀 불편하지 헤리카시면 그나마 선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 헤리카신 기수 학선 스피드가 1번이고 마이티 조이가 외곽이면 이리 되면 학선 스피드가 레이스를 끌어가면 마이티 조이 따라가서는 잡힐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경주는 마이티 조이가 게이트를 봐야겠지만 1번이 아니고는 외곽이면 지난번처럼 경주 전개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베니는 임경기수가 추임한데 두 번을 추입으로 탔는데 한 번은 임다빈, 한 번은 임기훈인데 1400m 추입 안 돼. 1200 추입 안 돼. 분명히 언젠가는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400의 추입으로 날아온다. 제 생각으로는 삼복으로 배당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1200m에서는 추구도 안 됩니다. 죽으면 될 수도 있겠죠. 자, 왜 안 되냐? 왜 안 되느냐? 자, 1200은 워낙 후다닥 뛰다 보니까 앞이 있으면 선임마가 올라오지 추임마가 날아올 수 있는 구조적으로 경주 전개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변이는 계속 꼴등에 있습니다. 그러면 날아오기는 날아와. 그런데 다른 마필이 버티면서 날아오면 의미가 없죠. 그 3착, 4착. 3착이야 3봉이 가능합니다만 4착, 5착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고배동으로 사시는 분들도 추천하는 분도 있겠죠. 복병마라고 하지만 너무 느리다는 거. 미라클 한강 김철일 기수인데 이건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간신마입니다. 미라클 한강. 왜냐면 매직 포션, 실버 레인, 소라스타 센 말들하고 싸워갖고 이때 특별 경주였는데 스프린트 경주에서 앞에 말들이 센 말들하고 싸워서 미라클 한강이 초반에 김철일 기수가 힘을 안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마필은요. 초반에 서두르면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초반에 붙들다가 내치기에서 추입을 하는데 걸음이 힘이 남더라고요. 그게 김철호 기수가 이거죠. 자, 지난번 김철호 기수가 두 번을 탔는데 한 번은 11월 8일 날 말을 탈 때는 한 번 내가 힘을 썼어. 초반에 1200m 때. 이때도 레이스가 좀 빨랐죠. 이때 학산 스피드하고 싸울 때 있습니다. 미라클하고 여기 있죠. 근데 이때 학산 스피드랑 싸울 때는요. 학산 스피드가 레이스 빠르게 길어 나갈 때 이때
김철호 기수의 미라클 한강이 2번 게이트에서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6차 갔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11월 30날 스프린트 대상경주 때 이때는 미라클 한강을 가지고 김철호 기수가 한번 꾹 잡고 추입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김철호 기수가 어떻게 타겠느냐? 제가 봐서는 미라클 한강은 이번에는 중간 그룹에서 움직일 겁니다. 자, 너무 뒤에도 아니고, 자, 발베니는 너무 뒤에야. 그렇지만 미라클 한강은 페어스카이지 벌교보다는 조금 뒤에 있겠지만 요 마필드라고 사정권에 분명히 쫓아올 겁니다. 그러다가 코너를 돌고 직선으로 뻥 뚫렸을 때 내측 추입이 된다면 이번 경주에서 미라클 한강이 다크호수다. 자, 그러니까 확산 스피드가 개인적으로 내측 가서 그냥 도망가고 그 선입권이 만약에 뭉쳐진다면 그 중에 미라클 한강이 복병마로 가능성이 있다. 왜? 김철호 기수가 지금 요거 사무 세 번째를 탑니다. 첫 번째 탈 때는 너무 서둘렀어. 두 번째 탈 때는 참았어.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세 번째는 작전이 내가 잘했던 작전이 추입을 했던 작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입마도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돼. 움직이는 추입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밀어갖고 어느 정도 선입권에서 움직여줘야 그게 추임하게 되는 거지. 자, 마냥 뒤에서 있는 추임하는 1400은 가능합니다만 1200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물이 있으면 대물. 이게 마이야 기수인데요. 자, 이번에 마이야 기수가 이걸 두 번 탔는데 두 번 다 입성을 했기 때문에 1200m에서 그래서 마이야 기수를 태운 것 같습니다. 안병기 조교사가 대물이 78점이 레이팅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야 기수를 태운 이유는 자, 부담 중량이 높아도 기수가 상태가 안 좋은 것보다 기수가 똘똘하갖고 말을 다부지게 미는 게 좋겠다라고 조교사 입장에서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거는 말은 대물이나 마필은 좀 기수가 다부지게 밀어주고 앞에 움직여주면서 추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부담 중량을 떠나서 물론 부담 중에 낮추고 추입이 되면 좋겠지만 레이팅이 높은데 부담 중이 낮출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를 태워갖고 한번 높아진 부담 중량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물을 마이야 기수 탑니다. 마이야 기수는 제가 누차 처음부터 얘기합니다만 마이야 기수는 급이 다른 기수예요. 급이 다른 1월 마지막 경주도 글로브 보백하고 3적 들이대는 거 보십시오. 대단한 기수예요.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가 타는 마필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항상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물론 인기마가 꺾어지면서 고배당을 털렁 튄다 그러더라도 하지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어야 되겠지만 비인기마를 탔을 때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장비대원 정상에이스 블랙 초콜릿 이 세 마리도 뭐 조금씩 팔릴 수는 있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좀 너무 또 지나다 가다 보니까 이 장비대원 정상에이스 블랙 초콜릿 뭐 이런 마필들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핸디캡으로 가서 제가 본다면 자, 대물이 78점 아닙니까? 레이팅이. 그러면 78점에 58.5가 부담 중량 핸디캡으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물이 78점에 58.5니까 대물은 58.5야. 마이야 기수가 58.5야. 그럼 높죠. 부담 중에 높죠.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가 타도 예상가들이라든가 경마 팬들이 관심을 좀 덜 가져가는 겁니다. 왜? 제가 저렇게 무거워갖고 되겠냐. 하지만 그거는 부정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아닙니다. 됩니다. 벨베니 같은 경우는 75점인데 57kg죠. 너무 뒤에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장비대원도 74점, 54.5. 벌교, 페어스카이저가 다 72점, 55.5죠. 벌교는 72, 55점인데 지난번보다 2kg 늘어났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리고 페어스카이저는 72에 55.5. 자, 72에 55.5. 자, 72에 55.5니까 51.5입니다. 우인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인철 기수가 타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교, 베리, 페어스카이저는 거의 비슷하죠. 자, 이제 확산 스피드입니다. 72점에 55점입니다. 자, 72 레이팅이 8점이 올라갔으니까 55.5 지난번보다 3.5가 늘어났죠. 하지만 57.5를 단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55.5까지는 저는 선행마로서 도망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미라클 항공이 69에 54. 요건 제가 복동마를 보니까 그죠? 69에 54. 자, 지난번보다 3kg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를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거는 너무 예상 자체가 학산 스피드의 폐워, 벌교, 미라클 항공 요렇게 가면 인기 2위, 3위, 4위 요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는 경마가 리스크 겁니다. 절대 이렇게 쉽게 안 끝납니다. 오늘 1월 경마에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인기 1위 슈퍼피니스, 인기 2위가 뭡니까? 영광의 월드죠. 그럼 인기 1, 2가 들어오지는 않죠. 그 3위 8번 안 들어오죠. 4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스피드원. 그 인기 2위랑 4위가 들어왔다는 거죠. 경마는 우리가 팔리는 순서의 배당은 인기 순위는 그냥 팔리는 순서일 뿐이지 능력 순서는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학산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산 스피드 인기 1위, 벌교 인기 2위, 그리고 폐워 인기 3위. 여기에 아마도 미라클 항공이 인기 한 4위, 여기 대물이 인기 한 5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인기 1, 2, 3위 들어온다는 보장 못 합니다. 이게 삼성 대길이죠. 그럼 삼성 대길은 위험하죠. 삼복순 대길로도 위험합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학산 스피드에 지금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럼 학산 스피드 놓고 예를 들어 인기 한 4위나 5위가 가는 미라클 항공이라든가 대물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죠. 아무튼 이거는 제가 아직은 예상을 추측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 배당판이 아직 열리지 않겠지만 출마표가 아직 정상적으로 100%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담 중량은 나왔지만 기수도 대체하지만 게이트가 나오지 않았고 훈련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100%의 예상은 아닙니다만 한 70%는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느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학산 스피드에 미라클 항공에 예를 들어 대물 이렇게 삼상 1놓고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 학산 스피드 놓고 미라클 항공 대물은 또 삼상 같은 경우는 한 200배 우리가 한 5천원 투자해서 200배 만원 개조 1놓고 이렇게 가면 두 구멍 추천하면 200배 5천원 만원 100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상이란 묘미는 이런 겁니다. 한 3마리 가지고 삼상을 돌렸는데 배당 큰 게 들어오면 그러면 적은 돈으로 크게 한번 맞추는 거죠. 큰 돈을 가지고 제가 승부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못 맞춰갖고 가끔 욕도 얻어먹고 야단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잃어서 내 때문에 그럴 때는 저한테 돌을 던져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액으로 경마를 하는데 소액으로 경마한 삼성은 매번 못 맞춥니다. 삼성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한테도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 경주 보십시오. 복숭식도 못 맞춘 삼성 어떻게 맞춥니까? 경마는 복숭식이 맞춰야 삼성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복숭의 승률이 좋으면 삼성의 승률도 좋은 거예요. 근데 복숭률이 나쁜데 삼성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표는 삼성이 정말 넘사벽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한 번에 기회가 오고 운이 따른다면 삼성도 꼭 못 넘을 넘사벽도 아니고 소액으로 한번 고배등을 맞추면 내가 잃었던 그 주 그리고 그 달 거는 다 복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삼성을 자꾸 노리고 추천하는 겁니다. 오늘도 운이 나빠서 8, 6, 11가 3만 들어왔으면 배당 그것도 한 5, 6배 됐습니다. 그런 거 들어왔으면 저도 한 달 농사를 짓는 건데 안타깝게도 11가 3월 코차를 이기는 바람에 삼성이 크게 날아갔지만 그런 그런 경마가 흡수란 법도 있고 저한테 운이 따르란 법도 있습니다. 코차로 질 수 있지만 다음 주는 코차로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의 묘미는 소액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묘미를 가지고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항보회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대충 아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걸 기준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족한 예상은요. 출마표 같으면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다시 방송해 드리겠고요. 지금 올린 거는 가볍게 봐주시고 오늘로서 지난 경주는 잊어먹으시고 다가오는 주중 또 잘 보내시고 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 이랬다 그러더라도 오늘만 좀 기분 나쁘시고 다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셔갖고 좋은 날이 있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마를 끊지 못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경마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금액을 낮추시라는 거죠. 자, 내가 돈이 없어. 문자를 받고 싶으면 돈이 없으면 그럼 뭐 일부만 내고 그리고 몇 개만 받으셔도 되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내가 돈이 없으면 그날 안 오시면 됩니다. 경마 안 하면 됩니다. 내가 한 달 일내 갖고 여유가 생길 때 10만 원 됐든 20만 원 생길 때 나 한 번에 승부하고 싶을 때 그때 경마장 오셔도 되지. 굳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빚을 내서 경마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내일이나 다시 다른 경줄에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